아까 이현정 의원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뭐 탄핵소추 대리인단,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 있었던 김계리 변호사 그리고 전한길 씨. 근데 제가 눈에 보니까요, 현직 의원들은 일단 윤상현 의원만 있는데, 사실 이현정 의원님, 이게 뭐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에 윤 대통령의 메시지 혹은 윤심을 얻으려는 인사들이 좀 많았었는데 예상보다 친윤들의 배웅, 뭐 마중 이런 게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눈에 드러나게 사실 윤 대통령의 어떤 배웅이나 또 사저에서 했던 것이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좀 의원들한테는 이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 의원들은 오늘 나타나지 않고 이제 윤상현 의원만 계속적으로 그동안 윤 대통령과 잦은 접촉을 통해서 대변인격 역할을 비슷하게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어차피 이제 지금 대선 국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아마 나경원 의원이 오늘 이제 국회에서 그렇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은 얼마 전에 이제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오늘 본인도 윤 전 대통령이 평소 이야기했던 비슷한 이야기죠. 체제 전쟁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카르텔 타파 하면서 이제 아마 출마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철우 경북지사 같은 경우도 이제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예. 출마에 대한 일단 입장을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출마 사실을 알렸고,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 결국 이제 국민의힘 후보 진영이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예. 즉 이제 나경원,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하고 또 그렇지 않는 분들하고 조금의 이제 어떤 갈라지는 게 좀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앞으로 이제 경선 국면에서 예.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문제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다음 주 14일 날 제가 알기로는 첫 재판에 아마 참여를 해야 될 그러니까 겁니다. 형사 재판인 네, 거죠. 바로 예. 이제 집 앞에 법원인데요. 그 형사 재판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예. 이제 일단 대중들의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윤 전 대통령 오늘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면 그냥 어떤 이 상황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씩의 메시지는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현직 의원들이 예. 아마 사저로 또 방문을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경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것 또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뭐 현장 화면을 잠깐 조금 전 20여 분 전, 30여 분 전 화면을 봤고, 잠깐 이 화면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파트에 사는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명에서 60명 편성이 돼 있고 3급 경호부장이 경호팀장이다. 최장 10년까지 경호처 예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오늘 뭐 일부 입주민 대표가 뭐 노란색 꽃다발을 김건희에게 주는 등 여러 환영 메시지도 있는데 반면에 뭐 다른 얘기도 있어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예, 박성미 비서관님. 일단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대통령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입주자 동대표 일동이라는 게 이제 오늘 이런 현수막이 걸렸는데 일부 주민들이 왜 이걸 주민 동의 없이 붙이냐? 뭐 이런 갑론을박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이제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진 주민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주민들께서는 사실은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왜 주민 동의 없이 붙였냐라고 항의를 하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기자들이 현장으로 취재를 갔을 때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이웃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불쾌함을 표현하는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를 하시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주변에 다시 시위가 좀 격화될 수 있다라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부가 외부 활동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동선이 통제되거나, 왜냐하면 이제 경호가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뭐 경호 차량이 지나갈 때 통신이 끊기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경호원들이 같이 군견을 동원하고 이렇게 순찰, 폭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순찰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은 평범하게 저기서 그냥 생활하는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지금 조속하게 좀 거처를 옮기는 방법까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화면은 처음 본 거죠.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기 전에 지지자들로부터 빨간 모자를 선물 받고 아예 직접 쓰여보고
뭐 김건희 여사는 다소 뭐 굳은 표정을 보입니다만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에 비해서는 비교적 밝게 오른손을 흔들면서 한남동 관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하나하나 호응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이거 동대표들이 개인적으로 붙인 거 아니냐. 그만큼 이게 지금 탄핵 국면에서 여러 의견들이 엇갈렸기 때문에 이 서초동 사주도 그렇고 앞으로 이 처음으로 아파트에 살게 되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뭐 논란거리면 논란거리 혹은 여러 가지 뉴스거리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초동 사주에 조금 전에 도착을 했고요. 그러니까 5시쯤 전후로 이제 한남동 관저 내부에서 참모들, 용산 참모들과 인사를 나눴고 5시 10분에 잠깐 관저 앞 내려서 지지자들과 악수와 포옹을 했고 조금 전 한 15분 전쯤에 서초동 사주로 들어가서 또 입주민들에게 여러 메시지를 좀 건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한남동 혹은 서초동 사저 주변에는 집회와 규탄 집회, 지지 집회와 규탄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김건희를 집회 구속해라! 장윤주 변호사님.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김ging 대변인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이게 윤 전 대통령이 어쨌든 본인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로 거주하는 아파트 전직 대통령의 첫 번째 아파트 거주 이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이 둥지를 좀 다시 틀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뭐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서초동 사저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예. 다른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그런 불편도 당연히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주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를 대통령실로 출퇴근을 할 때도 사실상 많은 불편을 겪었거든요. 예. 뭐 경호 문제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통신이 끊긴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관련해서도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받았기 때문에 출퇴근하면서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긴 했지만 예. 그때는 그래도 일단 한남동 관저로 옮겨갈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몇 달만 참으면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예. 이제는 사실상 파면이 되고 전직 대통령이 된 신분으로 다시 사저로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 주민들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런 불편함을 참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게다가 윤 전 대통령 부부도 지금 반려동물이 11마리다라고 한다면 예. 사실상 실내에서 같이 지내는 게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도권에 뭐 단독주택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고 준비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아마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처음 봤던 화면 중에 저 빨간 모자 앞에 도대체 뭐라고 써 있을지 저도 무척 궁금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마가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걸 윤 전 대통령에게 넣어서 Make Korea Great Again 최근에 이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중심으로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저 모자를 아마 특별 제작해서 선물을 한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서초동 사저 앞에는 윤상현 의원 홀로 있었고 용산 참모진들, 정진석 실장, 고위 참모진들이 아마 4시 한 4, 50분 전부터 4, 50분쯤에 그 용산 한남동 관저 안에서 여기서 윤 전 대통령과 마지막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에서 퇴거하기 전에 국민의힘의 지도부 가운데 한 명인 김재섭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를 윤심으로 치를 수 있는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소위 말하는 윤심에 대한 뼈저린 성찰이 있느냐가 전 이번 선거 특히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윤심을 가지고 와서 어떤 정치적 자산을 형성한다는 것은 동의하기도 어렵고 윤 대통령이 배후 정치를 하는 것은 막후 정치를 하는 것은 진영 전체에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계속 개입하는 메시지를 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럼 같이 저도 메시지를 내는 거죠 뭐. 그러면은 대통령 출당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 상황이면 극단적인 경우에야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출당 혹은 뭐 거리두기를
실행에 옮겨야 된다. 실제로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한남동 관저를 나오기 전에 뭐 메시지든 누구를 만났는지를 보면 대선 승리를 지도부에 당부했고 나경원 의원과 차를 한잔하면서 뭐 대선 출마 얘기를 좀 했다. 김문수 전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고 이철우, 윤상현, 전한길 씨를 만났다. 이런 정도의 윤 전 대통령 최근의 행보가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아까 김재섭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부정선거, 계몽령, 윤 전 대통령 없고 자기 정치하는 사람은 도련할 고름이다. 이게 징계해야 된다. 윤심 자체가 경선에 도움도 안 되고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김재섭 의원의 개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윤심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건 또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사저 정치가 있으면 그 부분을 용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로도 읽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의 전원일치로 탄핵됐고 그 결정문에 보면 결국 이제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또 윤 대 지지하는 분들이 기대했던 내용보다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정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대했던 그 다르게 사실상 이 반발이나 이런 게 크게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우리 국민들이 이번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동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예. 이제 구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항상 보면 윤석열 대 이재명 이 구도로 가다 보면 결국은 이 국민의힘이 불리할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탄핵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국민들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이 구도로 가자면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국면인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구도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찬반 구도로 일단 옮겨가고 윤석열 전 대통령 기억에서 사라지도록 하는 거 예.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일 겁니다.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이 탄핵과 비상계엄에 대한 인상을 지우고 미래에 대한 투표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 일부 후보들이 계속 윤 전 대통령의 지지층들을 자신의 지지로 끌어오기 위해서 예. 어쨌든 간에 자신이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중도층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데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바로 김재섭 의원이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보더라도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은 예. 지금 윤 전 대통령과 결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윤 전 대통령 이번 선거 과정에서 어떤 거론되지 않는 것이 실제로 선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서초동 사저에서는 뭐 당연히 내릴 수밖에 없고 내려서 이제 일부 시민들, 주민 대표와 인사하는 모습도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쭉 당겨서 한번 좀 봤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김재섭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 자체를 애들러 비판하고 어떻게든 윤심을 얻으려는 이런 사람들도 경계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김경대 의원님. 탄핵이 인용될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둔기로 얻어받은 느낌이었다고 윤 전 대통령이 말했다는데 뭐 본인 일이니까 그럴 수 있어도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이 여러 메시지를 낼 때 현실인식과 상황인식에 대한 이제 파면된 이후라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게 과연 그러면 본인은 대선 출마 누구 하라 혹은 대선을 승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기초적인 현실인식과 상황인식이 아예 좀 부족했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대통령의 어떤 파면에 이르는 헌재 결정을 보고 저도 사실 기각이나 각하를 예상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도 뭐 둔기로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사실 이게 그냥 단순히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주관적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라 예. 헌법학자 분들께서도 얘기를 했듯이 그 탄핵에 있어서 탄핵 소추의 동일성 원칙, 이른바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된 다음에 예. 본질적인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죄 혐의를 빼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절차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151석이나 200석이나 했던 예. 의결 정적수 부분에 있어서 헌재 재판관 중 두 분은 그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각하를 두 분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김복형 재판관 관련해서도 그 위헌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중대하지도 않기 때문에 파면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위헌이 알겠습니다. 아니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의 그 결과에 대해서
각하나 기각이 될 가능성이 좀 있었을 거라 생각을 좀 저는 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가 난 지 딱 일주일 만에 금요일 저녁 5시 10분쯤에 한남동 관저를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입니다. 이게 한남동에 입주한 지 2년 7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뭐 저희가 뉴스탑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윤 전 대통령의 한남동에서부터 서초동 동선을 따라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뭐 비교적 뭐 본인이 서서 어떤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것 없이 변호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냈고요. 뭐 친윤들의 여러 배웅 마중도 많지 않아서 비교적 뭐 조촐하게 혹은 조용하게 서초동 사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